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개장을 앞두고 챙겨봐야 될 이슈들 모아봤는데요. 자, 오늘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 그리고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FOMC 그리고 엔비디아의 GTC 2024 등 변동성이 될 만한 이슈들, 이벤트들이 여기저기 자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증시 향방에 대해서 좀 체크 들어가 볼게요. 먼저 차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차장님, 원체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이번 주. 지난주 코스피 2700 탈환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다시금 팔면서 내려왔는데 이번 주는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번 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글쎄 큰 변동성은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좀 외국인들 대량 매도, 그러니까 장 후반에 좀 많이 좀 나왔었는데 어떤 단순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보다도 그 전에 좀 증시가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에 있어서 차익이라는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근데 이 부분은 미국에 먼저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선제적으로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한테 후행적으로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어떤 단순 이 미국의 물가 지표에 대한 우려보다도 저는 수급적으로 약간 쉬어간다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이번 주에 대한 GTC나 그리고 FOMC 회의 전에 어떤 시장에서는 좀 약간 눈치 보기를 좀 시작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FOMC 쪽에서의 이 올해 어떤 금융 통화 정책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연 3회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연 2회로 가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이 통화 정책에 의한 시장에서의 우려는 저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주식시장에서 선반영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FOMC에서 어느 정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일단 후퇴하는 전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시장에서의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시장에서 지금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금화를 급격히 하거나 그런 부분은 할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는 이벤트 해소 관점에서는 시장에 다시 한번 좀 본 모습을 찾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또 희망이 되는 메시지 같은데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을 거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두신 거고, 만약에 근데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한 번의 기회라고 보시는 거죠? 기회라기보다는 이젠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스탠스는 좀 변하진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우선 저PBR주,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어떤 외국인들이 어떤 우리나라 시장을 좋게 바라본 부분이 아니라 미국 시장이나 여러 가지 많이 오르면서 분산 투자에 대한 그런 효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오른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의 자금이 일정 부분 우리나라 시장 쪽으로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롭게 우리나라 시장이 부각이 된다라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숨고르기 이후에 재차 반등을 노렸을 때는 이 저PBR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종목들을 슬림할 필요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잠시 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PBR에 관련해서도 언급을 주셨는데 지금 시점 포트의 변화가 필요할까? 우리 주임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벤트 앞두고 시장이 숨 고르기는 보여줄 것 같은데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될까요? 일단은 다들 FOMC 쪽으로 많이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신데 FOMC 쪽에서는 좀 특히 이변이 없을 것 같다. 차장님과 똑같은 좀 의견을 가지고 싶고요. 일단 특히 지금 최근에 물가라든지 PPI라든지 이런 쪽에 지표 발표가 있어 왔는데 그쪽에서 대부분의 채권금리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거의 2회 수준으로 다 접정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FOMC에 대해서는 좀 큰 이변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사실 좀 호재로 오히려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 제거일까요? 네, 일단은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특히 일단 시장에 연내 금리 인하가 한 2회 정도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FOMC 결과 이후에 점도표가 발표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3회가 이렇게 찍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좀 호재로 특히 좀 강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좀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좀 FOMC 쪽으로 이제 시장 국내에서는 좀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데
있는데 사실 앞서서 뭐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BOJ의 금정위가 이제 네.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대해서 좀 면밀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 통화정책회의 쪽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단 이번에 만약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YCC에 대한 그런 해제 그런 부분을 하게 된다면 특히 글로벌 증시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크게 악재로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사실 이 부분도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로 상당히 좀 작용할 가능성이 많은데 최근에 지금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랑 좀 디커플링이 상당히 좀 많이 심한 이유 중에 하나로서 사실 엔화 약세를 어느 정도 꽂고 있는 그런 쪽 시장에 대한 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국내 디커플링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근데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오히려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FOMC 그 결과는 나와봐야는 알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 의견 다 동일하십니다. 변동성은 그에 따른 영향은 크진 않을 거다 말씀 주셨는데 주임님은 오히려 좀 BOJ 통화정책회의 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 그렇다면 국내 증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대응을 해봐야 될지 반도체가 쉬게 된다면 오히려 또 한 번에 밸류업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 지난주에 그 흐름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주 초반에는 특히 오늘장부터 시작을 해서요. 특히 밸류업 쪽으로 계속 수급이 몰릴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슈가 특히 딱히 없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3월 말 들어서면서 이제 주주총회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 주주총회의 그런 기대감이 사실 이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좀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배당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네. 의견이 나온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특히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강세로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간담회가 지난번에 있었죠. 간담회 이후에 이 주주가치 재고가 실질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좀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포커싱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주 초반에는 특히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 주 뭐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 쪽에서는 실적 자체가 좀 상당히 좋을 것으로 계속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수급 변화가 아마도 이번 주 내에 좀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밸류업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력 있는 종목 꼽아볼 수 있을까요? 주 초반에는 특히 일단은 금융주 이렇게 좀 꼽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 이제 주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금융주 진짜 많이 갔는데 금융주 눈길 줘보자. 주 후반에는 반도체 쪽으로 좀 포커스 맞춰보도록 하겠고 자 우리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저 PBR 말씀 주셨잖아요. 네. 저 PBR 매력 있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였는데 원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사실 있거든요. 더 갈까요? 그렇다면 또 어떤 쪽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뭐 이번 주부터 이제 뭐 삼성전자 시작으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시작이 아니라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 주총 본격적인 시즌이 되는데 지금 어떤 중소형주는 어떤 정부 쪽에서의 그런 주주 환원이나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받아들이는 여력이 좀 약간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대형주나 또 지주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 정책이나 그리고 뭐 자사 소각 정부의 정책을 많이 흡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부도 3월도 그렇지만은 이 상반기 내내 이 증시 부양에 대한 카드를 계속 꺼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뭐 그전에도 얘기를 스스로 많이 했었던 뭐 배당이나 정책에 대한 부분을 올리는 뭐 자동차 기업들 그리고 지주회사 금융 그리고 통신 기업들 같은 전통적인 이제 배당이 높았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쏠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얘기가 다 이제 오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돼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대표적으로 이 기말 배당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올리는 게 확정이 된 이 현대차나 그리고 그 전부터 배당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다른 기업
경쟁 기업들 대비해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었던 뭐 SK텔레콤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이제 주총 시즌도 본격적으로 오픈이 됨에 따라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 종목까지 언급을 주셨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SK텔레콤까지 통신주 내에서 꼽아주셨네요. 이렇게 첫 번째 체크리스트 정리해봤고요. 저희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우리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 삼성전자에 60억 달러 이상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할 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화로는 한 8조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이 소식이 최근에 주춤했었던 반도체에 좀 열기 불어 넣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원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도 있고 내일 GTC 2024 개막이 되잖아요. 반도체 다시 한번 붐 될 것인가도 우리 투자자들이 꽤나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 참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보조금을 이제 많이 준다, 예상보다 많이 좀 혜택을 준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 기업들한테 늘리면서 지금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 쪽으로의 제재에 대한 부분을 지금 동참하라는 또 압박은 또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 이 반도체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반도체 제기업들이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의 반도체 공장도 굉장히 좀 많이 지은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미국의 어떤 동맹국을 이제 좀 포함하면서 같이 이제 중국 쪽으로의 제재에 대한 부분에 동참하라는 의견을 계속 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삼성전자의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히려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효과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반도체, 뭐 GTC나 여러 가지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이쪽으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어떤 미국의 어떤 보조금 혜택에 대한 부분에 기대하면서 들어가기에는 좀 너무 좀 기대감을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호재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사실 삼성전자가 바로 반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영향 미미할 거다 이렇게 봐주신 건데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눈길 줘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AI에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이 장비주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예.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어떤 지금은 이제 메모리 쪽에서의 반등, 드램 가격 상승이 좀 많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공정에 대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쯤 이제 좀 약간 스펙트럼을 넓힐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전체 뭐 반도체 그동안에 주목받지 못했던 어떤 다른 어떤 소부장 기업들한테까지 관심을 주는 것보다는 뭐 그전에 항상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주가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의 선에서만 좀 생각하면서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좀 트레이드하는 전략을 좀 짜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좀 판단됩니다.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반도체 장비 쪽으로 원체 변동성이 큰 쪽으로 좀 말씀을 주셨고 주임님은 어떤 생각이실까요? 반도체 관련해서 뉴스 나와주고 있고 또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좀 붐이 될까? 어떻게 보세요? 이번 뉴스로 인해서 말씀하시는 예. 거죠. 일단 특히 이번 뉴스 자체에 대해서는 특히 뭐 중견 기업으로 따지면 상당히 좀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느껴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좀 보조금이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TSMC보다 금액이 높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둔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뭐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특히 이 중국에 대한 그런 압박을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는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압박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추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좀 건질 키워드라고 봤을 때는 특히 이 추가 보조금으로서 이제
추가 투자를 한다는 거겠죠. 추가 투자를 늘린다라는 것이 초점을 두면서 이제 추가 보조금을 받아오는 형식일 테니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삼성전자가 미국에 대해서 추가 팹들이 아마도 추가로 설치될 수 있다 그런 여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기존 삼성전자에 추가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제 파운드리 팹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이 아마도 메모리 팹에 대한 그런 니즈도 아마 분명히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최근에 HBM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 팹에 대한 추가 증설이 미국 쪽에서 만약에 나타온다면은 그러면 그쪽에서는 좀 국내에서 어떤 쪽으로 봐야 될 것이냐. 물론 이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쪽에서 직접적인 수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밑에 있는 장비주 쪽에서 좀 생각보다 이런 호재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똑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으로 오히려 눈길을 줘야 된다라는 관점, 추가적인 투자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건데 그러면 삼성전자 우리 국민주잖아요. 1월부터 해서도 삼성전자 개인들이 진짜 많이 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너무 상대적으로 저평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올해 목표치를 10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하고 있긴 하거든요. 현 시점 매수 괜찮나요?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당연히 보고 있고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1분기 계속 가까워지면 1분기 말이 계속 가까워지면서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일단 1분기 컨센서스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디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 재고에 대한 부분도 디램 같은 경우는 1분기 말 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한 2분기쯤 돼서야 이제 특히 좀 이 재고에 대한 조정이 다 완료가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작년 1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메모리 쪽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오는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YOY로 연율로 따져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기저효과가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좀 점프업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죠.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외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도 똑같은 그런 느낌으로 실적에 대한 그런 느낌으로 실적 베이스로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 시점에서 매수 가능하다, 매력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면서 저희 두 번째 체크리스트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요. 최근 정말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조선주 관련해서 미중 갈등이 또 한 번 불거지면서 조선주까지 이제 어부지리 장세 이어질까라는 건데 우리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볼까요? 조선주 잘 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미중 갈등으로 인한 그 반사이익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선조 건조량에서 50% 이상이 이제 중국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미국이 어떤 중국 쪽을 배제하고 하기에는 물론 이제 하는 부분이 지금 미국 대선 전에 분명히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항상 이 대선 전에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정책을 항상 양당에서 좀 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금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이전 다른 이 제조업체들 대비해서 이 조선이라는 그 배라는 것 자체가 쉽게 지금 이 전환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중국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쪽에서의 건조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가져갈 수는 있긴 하지만 당장 어떤 이 실적과 수주가 크게 늘어난다라고 지금 단언을 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근데 주가적인 측면은 이런 부분은 지금 호재를 좀 받아들이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그 전부터 어떤 수주나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1분기 때. 그런 수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새롭게 이 원유선이나 좀 수주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선주에 대한 부분은 미국과 이 중국의 갈등 그냥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EPS 추정치로 봤을 때 이 지금 올해 상반기 추정이 높아지는 업종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반도체, 조선, 유틸리티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있는데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 조선주들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접근할 만한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됩니다. 현 시점 조선주 괜찮다라는 관점. 다만 미중 갈등으로 인한 수혜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플러스 알파적인 이슈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자, 주인님의 시각은 어떠세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네. 조선주 지금 매력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또 어떤 종목까지 있을지 받아볼까요? 일단은 뭐 매력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앞서서 나왔던 이슈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일단 뭐 해운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유럽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산 선박에 대한 점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페널티가 생기게 되면 충분히 리스크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최근에 얘기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방산이라든지 그쪽으로도 특히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에바로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은 신규 매출처 확보 이런 부분에서도 특히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게 예전에는 특히 지금 최근에 뭐 종목에 대해서 특히 많이 고민이 많으신데 이 실적도 튼튼하고 또 앞으로도 산업 전망이 크게 변하지 않을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매력 있게 담아가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만 말씀 주세요. 종목은 일단 하나오션 이렇게 하나 하나오션.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오션 그리고 네, 하나오션만 이렇게 원픽입니다. 원픽으로. 네. 하나오션 말씀 주셨고 종목만 받아볼게요. 차장님 어떤 종목 있을까요? 조선주요. 조선주는 저는 이제 그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받아보면서 저희 체크리스트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 그리고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